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요. 또 환경산업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201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이죠.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요. 우수한 환경산업체들이 80여 개가 참여한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40여 개가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 통해서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요. 또 우리 구직자들은 취업 성공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겠죠.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을 향해 도전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도 있습니다. 바로 직무를 찾아라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적성검사 통해서 맞춤 직업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적번호 02-845-1901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일자리 박람회 소식을 좀 전했는데 요즘 공채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박람회 소식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 뭐 산업별로 또 특정 계층별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럼요. 진로나 취업 같은 경우는 현장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견학이나 이런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좀 일자리 정보 얻을 때 클릭하거나 모바일로 좀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장으로 나가면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좀 예. 살아있는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 박람회를 즐기는 법,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직무나 직업에 대한 그 실질적인 정보를 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입사하게 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직업이란 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같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런 부분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직업을 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회사의 어떤 회사 정보나 채용 정보, 학생들이 항상 또 자소 쓸 때 굉장히 또 목말라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면은 또 저희가 인사 담당자나 현업 팀장님들 나오고 계시죠. 인사 담당자분들도 학교 어떤 채용 설명회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대 다인 관계로 뭔가 설명할 때는 좀 다 말을 할 수 없는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분위기가 뭐 또 그 공개적으로 다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 좋은 게 1대1로 이제 미팅을 간단하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실제로 또 채용이나 취업 관련된 뭐 구체적인 팁을 또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냥 앞에서 서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관심을 많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일자리 박람회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가장 찾기 쉬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직무를 찾아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현재 동덕 여자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요. 중어 중국학과 3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이런저런 하고 싶은 직업이 정말 많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또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하면요. 사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더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더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네. 이제 하고 싶은 일 사실 전혀 없을 때는 하나를 찾기도 어려우니까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진정한 흥미를 찾는데 또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많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흥미와 적성을 항상 개별적으로 또 검사를 하는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많은 것 자체는 뭐 다양한 방면의 긍정적인 그런 좀 반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긴 한데 네. 또 실제로 나의 최적의 직업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때는 또 일부 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하셔서 본인이 좀 신중하게 그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잘 맞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거 1년 하다 저거 2년 하다 그러고 보면 좀 몇 년이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인공의 전공을 보면요. 이 중어 중국학과입니다. 사실 요즘 인문계 학생들 취업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인구론 아시죠? 예. 인문계 90%가 예, 논다 이런 지금. 얘기인데 근데 중국어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좀 취업이 그래도 쉽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또 인문계에서 좀 외국어 계열 전공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취업에 그 기회가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뭐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대외 관계가 좀 밀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좀 기회는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사 같은 거 많이 나오지만 중국 자체가 지금 국가 경제의 어떤 성장률에 좀 비전 그 미래 그 전망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실제 또 한국 기업들도 지금 중국 시장에 과거 10년 동안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시장이 포화가 되고 또 중국 내수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강해져서 맞아요. 굉장히 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어 전공한 친구들도 너무 장밋빛으로 또 임해서는 안 되고요. 현지 어떤 업종이나 또 어떤 지역 또 그런 시장 관계에 따라서 신중하게 본인의 좀 취업 전략이나 진로를 선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적 리스크도 생각해봐서 또 예전 같지만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래도 중국어를 잘하면 강점일 수 있어요. 그죠? 관광업도 좋고 호텔 쪽도 좋고요. 또 무역 쪽도 좋고 현지 근무도 가능하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또 어떤 직업을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 이 점이 참 궁금한데요. 먼저 적성 검사 결과부터 보죠. 네. 먼저 직업 흥미 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진취형 관습형 직업 흥미가 이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좀 진취형 관습형은 본인이 뭔가 좀 체계적인 그런 환경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좀 뭐 그 적극성이 좀 그 요구되는 그런 흥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엄청 많아요. 여러 방면의 적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최상 글씨가 적성만 진짜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예, 최상 적성만 2가지 사고 유착력과 집중력 나왔고요. 네. 상으로 이제 나온 점수가 높게 나온 적성도 무려 5가지나 됩니다. 그 상황 네. 판단력, 수리력, 기계, 언어력, 사물 지각력. 이분 같은 경우도 특징이 문과 전공자인데도 네, 불구하고 또? 이과 계열 적성도 그러네요. 예, 굉장히 좀 평균 이상으로 갖고 추천 있다는 직업에 게 물리 화학 전문가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적성 검사만 봤을 때는 네. 좀 이과 적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성격 특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수용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검사 결과 나왔고요. 직업 가치관적으로는 또 몸과 마음의 여유, 지식 추구, 성취. 예, 지식 네, 추구라는 지식 점이 추구는 또 좀 눈에 약간 띄네요. 좀 그 전과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이번 검사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학생도 똘똘하고 좀 강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좀 다방면에 뭐 흥미뿐만 아니라 사실 적성 자체도 굉장히 여러 면으로 적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잠재력이 뛰어나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관리자나 리더 역할, 뭐 직업에 따른 초기에 직업 처음부터 뭐 관리자 리더 역할을 하는 직업은 뭐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직업의 어떤 좀 경력이 쌓일수록 본인의 리더 역할, 뭐 팀장으로서 역할, 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역할이 중요한 또 그런 쪽의 그 직업 일을 좀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성공적인 또 직업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서 고민다 했는데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에게 어떤 직업을 추천해 주셨을까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직업부터 볼까요? 예, 뭐 흥미, 적성 여러 가지가 또 뛰어나신 관계로 제가 좀 네. 나름 좀 수월하게 네, 예, 네. 또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직무를 제가 네.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직업 흥미 요소에 사실 진취적인 면모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야의 마케팅을 하면 좀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뭐 사실 세부적인 또 마케팅 분야를 정하려면 좀 대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상담 요청하는 학생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뭐 또 특정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네. 본인 선호도가 뚜렷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또 그 본인 지원해 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 또 화장품 같은 쪽에 좀 관심 많은 학생들이 또 유난히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중국어 잘하시면 좀 잘 연결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그렇죠. 뭐 요즘에 화장품 코스메틱 업종이 또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해외 진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같아요. 네.
현지에서도 어떤 브랜드 좀 가치나 브랜드 파워가 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본인이 그런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또 화장품 쪽의 마케터를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한 가지 또 이제 어학적인 특성을 따지면 이제 네. 해외 마케팅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현지 이제 해외 수출하는 쪽 국가의 어떤 현지 특성화된 마케팅 뭐 그쪽은 사실은 좀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에 현지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또 국내 채용을 해서 또 뭐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네. 또 국내 채용 후에 나중에 갔다가 다시 현지에서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기회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가능성 있는 길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추천 직업도 궁금합니다. 어떤 직업 올라왔나요? 네, 두 번째 추천 직업 동시통역사입니다. 아, 네. 사실 동시통역사는 정말 좀 되기도 어려운 직업이긴 한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통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잠재력이 뛰어나 보이셔서 조금은 더 네. 눈높이 좀 성취 그 기준을 좀 높여서 동시통역사를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사실 통역할 때 좀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친구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집중력이 높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번역가랑은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뭐 외국어라는 측면에서 통역과 번역을 좀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번역사란 기본적으로 글 형태로 그죠? 글 형태로 외국어로 된 글을 받아서 또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반대로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 형태 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쨌든 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고요. 또 사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좀 시간적인 어떤 좀 그죠? 여유를 좀 갖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또 그쵸. 가격이 또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은 사실 그죠? 원하는 납기만 맞춰주면 되고 내가 네. 뭐 2시간 동안 한 페이지를 해석을 하든 1시간 동안 하든 그건 본인이 또 원하는 수준 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수동적인 또 그 정적인 특성이 있는 반면에 통역은 굉장히 언어적인 그런 특성이 강한 직업입니다. 맞아요. 그럴 것 통역이란 그죠? 현장에 어쨌든 다양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양쪽 고객과 그죠? 쌍방간의 대화를 중간에서 한쪽에 한 얘기를 또 잘 충분히 이해해서 또 상대방이 또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그 통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또 맞아요. 말을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력. 일단은 맞아요. 그죠? 정확히 상대방 말을 이해를 한 후에 의욕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경우도 의역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양방과 다국 간의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또 직업적인 특성의 이해도 여러 가지 사실 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요구되는 굉장히 좀 더 좀 어려운 또 복잡한 좀 직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케팅 전문가 두 번째, 동시 이 통역사까지 두 개 직업 추천 주셨는데 세 번째 직업 빠르게 볼까요? 예, 세 번째 직업은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요. 예,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오늘 학생이 좀 여러 가지 또 잠재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노무사는 인사 채용과 관련된 업무이기도 한데요. 네. 전문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또 한국에 또 지금 중국인 취업자들 또 뭐 그죠? 중국어 가능한 중국 동포라든지 네네. 중국에서 온 고용자들이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어를 또 중국어가 가능한 노무사 전문적인 장점이죠. 차별화를 또 가져간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나중에 또 그쪽에서 또 굉장히 좀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세 번째 노무사 추천 주셨을 때 이번 거는 정보 못 살리겠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살릴 수가 있군요. 이렇게 세 가지 직업 추천 직업을 살펴봤는데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이라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직업 중에 오늘 주인공이 고민한 직업도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제작진 앞으로 질문을 미리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질문 먼저 들어보죠. 제가 현재 아나운서와 스포츠 마케터 그리고 전시 기획자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곧 4학년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한 가지 진로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직업을 정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고 싶은 직업 중에 이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마케팅 관련 직업이 들어있습니다. 완전 반가운데 이 친구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제 친구들이 어떤 남자한테 결혼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세 가지 직업이 다 좀 취업하기가 굉장히 좀 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준비도 필요하고 또 본인 전공 특성 고려했을 때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검사 결과 가지고 추천 직업 드린 것처럼 확률적으로 좀 취업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케터 쪽이 제가 볼 때 좋고요. 다만 이쪽도 좀 걱정되는 건 스포츠 마케팅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되지 못한 쪽 분야입니다. 맞아요. 아시겠지만 프로스포츠가 저희가 그죠? 미국의 뭐
뭐 메이저리그나 뭐 그죠? 미국 프로농구 NBA라든지 뭐 프로축구 같은 그런 정도의 산업적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실 공채를 그러다 보니까 공채 자체를 많이 안 하고요. 맞아요. 지금 그나마 좀 예전보다는 지금 뭐 해외에서 그런 좀 해외 마케팅을 좀 배운 스포츠 마케팅 배운 분들이 일부 에이전시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일단 그 취업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좀 갖고 이제 마케터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네네. 볼 때는 스포츠 마케터를 1순위로 하되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인 선호하는 업종에 따라서 뭐 그 다른 마케팅 직무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시기획자는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뭐 미술 전공이라든지 그죠? 네. 아니면 뭐 시각을 더 그렇죠. 여러 가지 본인이 뭐 과학을 전공했다든지 네네. 전시관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전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학원을 혹시라도 가신다고 하면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나운서는 또 뭐 네. 이전하셔서 또 전문가실 텐데 이쪽은 또 본인이 네. 어떤 실무적인 능력 차원에서 그죠? 저희가 맞아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특성상 또 운이 좀 중요해요. 예, 네. 그런 또 기회를 또 찾는 운이 또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또 직업의 명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특성을 고려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취업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좀 제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취업 기준을 좀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아나운서는 자리가 얼마 없어서 정말 딱 티오가 났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데 정말 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어문학과 계열이다 보니까 해외 연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아니면은 또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제가 원래 제때 졸업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서 이렇게 8학기만 마치고 제때 졸업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네, 보면 요즘 이른바 이 스펙에 대한 관심이 좀 줄고 있는데 인문계열 친구들 보면 해외 연수를 좀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직업을 선택하고 그걸 필요한 일이라면 좀 하면 좋은데 꼭 필요가 있지 않다면 또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요즘에 뭐 과거처럼 해외 경험 자체가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을 때는 이제 네. 해외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희소성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 이미 그죠? 해외 갔다 오는 그 경험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경험만으로 본인이 차별화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요. 그 이전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성, 그러니까 어학연수 가는 이유가 내가 한국에서 중국어 실력 늘리기엔 지금 뭐 한계에 부딪혀서 네. 정말 현지에서 그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지 통역사 같은 직업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현지인들과 빈번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배우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시간과 뭐 비용을 감안해서 뭐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본인 기본적인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네.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인턴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어학연수 간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현재 최근 채용 그렇죠. 트렌드에서는 그죠? 네. 어떤 남들이 못하는 어쨌든 도전을 했을 때 내가 남들이 못할 수 있는 가치가 뭐가 더 있는지 찾으려면은 그만큼 치열하고 경쟁이 있고 노력이 필요한 거. 어학연수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맞아요. 인턴은 하고 아니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 아직 많죠. 그래서 인턴 기회를 포기하고 어학연수 간다는 건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뭐 본인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어학 실력을 정말 또 관련 어학 능력이 중요한 직업으로 지원할 거다 하면은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갔다 오는 거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학교를 외국에 다녔잖아요. 그때 어학연수 온 친구들을 보니까 사실 언어를 많이 배워갈 수 있다기보다 그 문화를 접해보는 그런 경험해보는 게 거기에 의의를 두고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또 휴학하고 해외 연수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 바탕으로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취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랭킹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보고 오실 텐데요. 오늘은요,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베스트 5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요즘 채용 시장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의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매력적인 복지 제도, 그리고 여간 시간 존중 등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국계 기업 취업에 성공한 취준생들은 그 만족도도 타 기업에 비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준비생들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베스트 5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기업, 스타벅스 코리아는 취업 준비생들의 사랑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포춘지 선정 세계 100대 최고 직장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취준생들의 애정도 각별합니다. 올해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조사 결과 6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 1999년 우리나라에 입성한 뒤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전 세계 50여 개국에 매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 올해도 커피 향은 가득 채우고 취준생들의 스트레스는 싹 비워주는 그런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다방 스타벅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만나볼까요? 4위는 한국 지멘스입니다. 1847년 독일 베를린의 조그만 창고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있죠. 바로 지멘스인데요. 독일의 최대의 전기 전자기기 제조회사인 지멘스가 이제는 의료과학과 통신사업까지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지멘스의 조케저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해 독일의 스마트 혁명 사례와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연을 했는데요.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0위권에 올해에도 당당히 입성한 한국 지멘스. 점점 더 한국의 취준생들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멘스 코리아는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우리 대학생들과도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한국 3M입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 회사의 제품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방수 샌드페이퍼, 셀로판 접착 테이프, 매스킹 테이프, 탁상용 복사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용품으로 유명한 3M은 이제 전자, 통신, 의료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립 연도도 1902년, 그 역사도 정말 긴 기업입니다. 한국 3M은 1977년 9월 두산그룹과 미국 3M의 합작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앞으로 6개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한국 3M, 여러분도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 이케아입니다.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가 드디어 우리나라 론칭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2020년까지 대한민국 전국에 5개 지점을 세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는 전 세계에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기업인데요. 역시 우리 취준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력, 나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 점과 여성 복지에 관심을 두며 정년이 보장되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복지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취준생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이케아는 우리나라에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준생들에게 기회도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사랑하는 기업 1위는 어떤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1위는 구글 코리아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매년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로 뽑히는 가장 인기 있는 기업입니다. 인터넷 검색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주목받는 구글 코리아가 올해에도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취준생들이 구글 코리아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앞으로도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혁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구글은 복지뿐만 아니라 연봉도 높아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죠. 구글러가 되고 싶으신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취준생들이 사랑하는 외국계 기업 베스트 5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우리 취준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또 아쉬웠던 점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제가 진정한 흥미, 이제 흥미가 많을 때 진정한 흥미를 좀 찾아라 했는데요. 진정한 흥미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흥미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 저희가 잠깐 디지털 카메라 사고 6개월 동안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창고에 처박아두고 동생 주고 그런 일 생기죠. 그래서 흥미는 잠깐 내가 어떤 그냥 우연한 기회로 잠깐 찾아왔다가 가는 것은 진정한 흥미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흥미일 때는 저희가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구체적인 활동.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대상일 때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자꾸 스스로 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좀 진정 흥미를 좀 찾도록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직무도 찾으시고요. 또 지속 가능한 진정한 흥미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이죠. 직무를 찾아라. 오늘 마련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